초엔저로 인해 드러난 일본의 국력 저하라는 현실. 일본 방송. 일본 국민들은 저임금 고물가 엔저로 생활이 힘들다고 합니다.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의 대형 연휴 중에도 해외여행을 떠난 사람은 극소수이며 대부분 일본 국내에 남아서 안 단위라는 싸고 가까운 곳에서 짧게 보내는 국내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저임금을 강요하면서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월급을 받는 정치인들은 호화 AU를 보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시다 내각 중 기시다를 비롯한 3분의 2 이상의 내각 대신들과 차관 등 총 31명이 12억 6천만 엔의 국비를 사용했습니다. 한편 야후뉴스 모두 의견에서 5월 10일부터 5월 24일까지 실시 중인 경기 동향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묻는 설문조사를 보면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문에 응답한 결과를 보면 좋아지고 있다는 2.3%에 불과하며 나빠지고 있다가 81.1%나 됩니다. 엔저와 관련해서 일본 방송에서 보도한 기사 하나를 요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5월 12일 TBS 뉴스에서 방송한 역사적 엔저의 배경, 일본의 국력 저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여전히 역사적인 엔저가 계속되는 일본. 엔저는 일부 기업의 좋은 결산을 가져오는 한편 심각한 부정적인 측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월 8일 작년도 연결 결산을 발표한 토요타 자동차. 매출액은 45조 엔을 넘고 영업이익도 5조 3,500억 엔에 달하는 등 모두 사상 최고를 경신한 것입니다. 실적 호조의 배경에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신차의 판매 증가와 더불어 엔저로 인해 영업이익이 상승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엔저가 가져오는 혜택의 한편으로 최대 10일 연휴인 골든위크 최종일 귀국한 사람들이 입을 모아 불평한 것도 역시 엔저. 엔저로 타격을 받은 것은 여행자만이 아닙니다. 2년 전부터 가사대행 일을 하는 필리핀인 헤이젤 씨. 월 수입 약 20만 엔에서 매월 5만 엔 이상을 필리핀의 가족에게 송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저로 송금액이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헤이젤 씨는 올해 엔화가 많이 싸졌기 때문에 5만 엔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이 회사의 가사대행 스태프는 현재 약 120명으로 모두 필리핀인. 엔저 영향으로 퇴사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피나이 인터내셔널 모테기 테치야 대표이사는 엔저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이 같은 일을 해도 줄어든다. 좀 더 화폐 가치가 높은 것, 예를 들어 캐나다나 호주로 이직한다며 그만두고 가는 분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엔저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정부, 일본은행은 얼마 전 환율 개입을 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효과도 일시적. 엔저 경향에 제동이 걸리지 않습니다. 원래 엔이 싸다는 것은 일본의 약한 국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기업의 결산 회견에서도 마루베니의 카키노키 마스미 사장은 환율이라는 것은 국력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역시 이만큼 엔저가 진행된다는 것은 일본의 체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미쓰비시 상사의 나카니시 카치야 사장은 예는 국력을 나타내므로 엔저가 진행되면 국력이 약해지는 측면도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 세계 EU 경제대국으로 칭송된 일본. 그러나 버블 붕괴 후 잃어버린 20년, 30년이라는 세월을 거쳐 일본 경제의 지반 침하가 현저해집니다. 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일본의 GDP. 일본은 이미 중국에 뒤졌고 작년에 독일에도 뒤졌습니다. 내년에는 인도에도 뒤질 전망이며 1인당 GDP는 G7에서 최하위가 되는 세계 34위까지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국력 저하는 사람들의 생활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실질 임금은 전혀 오르지 않고 금년 3월까지 사상 최장인 24개월 연속 감소. 이런 상황에 이런 배경을 경제평론가 카야 케이이치 씨는
1990년대 들어 세계 경제의 규칙이 싹 바뀌었습니다. 글로벌하게 사업을 전개하자는 것이 하나로 IT와 디지털화. 일본 기업의 대부분이 이 동향을 오인하고 80년대까지의 제조 방식을 고집해 버렸다는 것이 가장 큰 실패 요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일본은 글로벌화 속에서 지금까지 이익을 올린 제품에 대해 아시아 각국과의 치열한 저가 경쟁에 노출됩니다. 또 80년대 일본이 세계를 리드하고 있던 반도체 분야에서도 지금까지의 제품 분야를 고집해 고부가가치의 첨단 분야에 대한 투자가 소홀. 모두 지금까지 팔린 제품, 과거의 성공 체험에 집착한 나머지 새로운 시대에 대한 대응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런 일본이 앞으로 취해야 할 길에 대해 카야 케이이치씨는 하나는 일본은 원래 제조공업국으로 공업을 제대로 부활시켜 재건하고 공업제품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볼륨을 추구한다. 다른 하나는 인구가 줄어들면 사이즈는 컴팩트하지만 내수를 활발하게 해 풍요로운 나라를 목표로 한다고 말합니다. 엔제로 인해 드러난 일본의 국력 저하라는 현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이런 방송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심플하게 엔저는 국력의 저하이며 지금 전 세계에서 일본을 내려다보고 있지만 일본인은 좀처럼 인정하고 싶지 않다. 눈앞의 일도 중요하지만 장기적 시야로 어떻게 하면 국력이 오를지 생각하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젊은 사람은 점점 해외로 나가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저임금으로 혹사당한다면 차라리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 것은 젊을 때밖에 못하고 평생의 경험도 될 것입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버블 붕괴 후 가격 파괴와 함께 일본인은 싸구려 쇼핑이 상시화되어 백엔숍, 유니클로, 백엔균일 스시 등이 융성해 좋은 것을 더 비싸게 파는 노력을 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게을리해 대만, 한국에 추월당하는 결과가 되었다. 30년 걸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되찾는데도 30년은 걸릴 것이다. 다시 한번 지혜와 국리로 노력했던 시절을 상기하자. 다음 댓글입니다. 엔저가 국력 저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력의 저하가 엔저를 이끌고 있다는 것, 구명정책 중추 무능이 투기꾼들에게 불을 붙였다는 것이고 내년에는 틀림없이 200엔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래도 과대평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한다. 몇 년 안에 250엔 정도까지 침체되는 것도 상정해 두어야 할 것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바로 국력의 저하입니다. 이제 주요 국가에서도 하위권입니다. 과거에는 경제대국까지 올라섰지만 지금은 개도국보다 더 심각한 빈곤국가입니다. 무엇이 원인일까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구조적 격차와 노동약자를 낳거나 금융정책에까지 참견하는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